국내 다수의 신학대학이 정부의 기본 역량 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부 신학대는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개방 화장실이 점차 줄어드는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 수산유통업계가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한 업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본 역량 진단에서 다수의 신학대가 하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신학대학의 운영 위기가 현실화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유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293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단평가는 전국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합격점이라 할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207개입니다. 이 중 기독교 계열의 학교는 성공회대, 루터대, 성결대, 한세대 등 17개 대학입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는 당장 정원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도 일부 제한됩니다. 이 분류엔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모건대, 3곳의 기독대학이 지정됐습니다.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엔 신학교로는 유일하게 부산장신대가 포함됐습니다. 부산장신대는 정원을 30에서 35%까지 줄여야 하고 향후 3년간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전에는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 평가 지표들도 좀 바뀌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학령 인구도 줄고 있고 지방사립대 경쟁률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특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방 대학들에 대한 배려는 정책적 차원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 2019년도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산장신대는 당장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대안적인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학교인 숫자가 전체 한 학년 입학 숫자도 100여 명 미만이에요.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것은 예전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신입생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번 진단평가에서 제외된 학교들입니다. 종교나 예술 등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평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제외된 학교는 총 30곳인데 이 중 12곳이 기독대학입니다.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방 신학대들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의 대책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성 문제에 대해 교회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희년 여성상담소 박희진 소장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교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고착화된 성인식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죄책감이나 주변의 비난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교회가 상담이나 전문가를 연계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홍보연 원장은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성범죄를 겪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홍 원장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과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교인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개방 화장실이란 표지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가 민간 건물을 지원해 화장실을 개방하는 제도인데요. 일부 이용자들의 부족한 시민의식 때문에 건물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개방 화장실은 1,032곳, 2012년 1,258곳에 비해 5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6년간 취소 신청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개방 화장실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지난해 서울시는 시민이 뽑은 우수 화장실 20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 5곳은 수상을 포기했습니다. 이용객이 늘면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개방 화장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 곳곳에 설치된 개방 화장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큰 행사를 치르며 턱없이 부족한 공중 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여기엔 막대한 예산과 장소가 필요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자발적인 개방 화장실 지정 요청을 수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의 개방 화장실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주들이 가장 좋은 의도로 개방 화장실 정책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기물 파손이라든지 또 들어가는 소모품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1,258곳이던 개방 화장실이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더니 2018년 현재 1,032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전국 건물 곳곳에서 이와 같이 개방 화장실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개방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기물이 파손된 복구 비용은 고스란히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 도의 정책에 적극 화장실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되는 건 한 달에 10만 원가량의 위생용품뿐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연 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25개 구로 나누면 그 지원은 어쩔 수 없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정 취소 요청이 늘어나고 개방 화장실은 우리 주변에서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부족 현상을 없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과거의 불편을 재현하며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은 더 많죠. 싹 좋은 편 하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멀리까지 가야 되고 그 가까이는 없고 또 이제 뭐 어디 몇 미터 가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찾기가 조금 힘들고 그런 면은 있더라고요. 한정된 시도의 예산으론 모두가 만족할 만큼 지원할 수 없어 직접 관리 주체인 자치구가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인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서울글로벌센터는 글로벌 시민포럼을 마련하고 외국인 자원봉사의 의미와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백은경 팀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과의 협력과 공감 능력, 사회 정의와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자발적 봉사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사회적 문제 해결, 국가적 공익사업 등에도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면서 외국인들의 자원봉사는 공공외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자원봉사 이음의 박윤혜 대표는 외국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표는 외국인 봉사자들이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 리더십 훈련을 위한 기획봉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계획적인 사기성 텃세로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었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산유통업에 종사하는 제보자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원에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홍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십 년째 수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길주 씨. 그는 한때 서울 가락시장의 작은 거인이라 불릴 만큼 명망 높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충남 태안에 업체를 차린 뒤부터 김길주 씨는 그야말로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지역 텃세가 화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장을 차리고 나니까 이 동네에서 자기 힘이 아니면 사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울타리가 돼주겠다. 김길주 씨는 울타리가 돼주겠다고 한 A씨가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소개해준 수산업 종사자들이 바다에서 잡아온 수산물을 주지 않고 되려 다른 곳에 파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 소유의 꽃게잡이 배를 훼손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바다 통발도 외부인에게 몰래 팔아 수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민들에게 김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김길주 씨는 사기 혐의로 관련 인물들을 고소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합리화시켜서 정당화시켜서 나를 떠나기 위해서 내 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냥 돈만 갖다 써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떠나면 자기들이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종사자들은 처음엔 수산물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지만 김길주 씨가 사전에 약속한 경비 등을 주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김 씨의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길주 씨는 이번 사건이 수산 유통업계의 비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유통망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계획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김 씨는 법원이 이런 일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올바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선량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위기의 시대에 장로들이 끊임없는 기도로 헌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계현 총회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때 한장 총연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아가 바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남상훈 대표회장은 모든 장로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한장 총연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장 총연은 평신도 지도자의 영적 회복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1981년 세워진 단체로 대표적으로는 예장통합과 합동, 기감 등이 속해 있습니다. 현재는 16개 교단에 22만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선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모두 5명의 장관을 교체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5명의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3살 여자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2시간 정도 홀로 방치됐다가 구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의 부모는 직장에서 퇴근한 뒤 딸과의 대화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어린이가 다른 반 교실에 가 있었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어린이집 측이 사고 내용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휘발유 차량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서울 노원구를 주행하던 중 엔진 쪽에서 발생했다가 10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다가 불꽃이 튀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유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8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법인 설립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상임회장회의에서 법인 설립을 연기하고 한국기독교연합과의 통합 작업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교총은 한기현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내달 15일 한반도 평화와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학술 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에선 서강대 박종수 교수가 국제 정치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옥 소장이 북한의 개발 협력을 위한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내달 7일과 8일 이틀간 경기 용인시 샘물중고등학교에서 기독교학교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무엇이 기독교학교를 강하게 하는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기독교학교 리더십, 영성과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과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열매나눔재단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미션하라는 주제로 크리스천 사회적 기업 강좌를 진행합니다. IBA 사무총장 송동우 목사, 임팩트 스퀘어 도연명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참가 신청은 9월 2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